이번에 LH 사태가 터지니까 신도시를 다 취소하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공공주도의 분양을 민간주도로 바꾸자는 거예요. 아, 이건 여러분 그놈들이 사기꾼들입니다. 결국은 공공주도의 투명한 분양, 저렴한 분양이 없어지면요. 네. 3기 신도시 같은 게 백지화되면 LH 사태를 그래서 민간 대기업에게 다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면 네.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음,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윤 엄청 받으려고 하니 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LH 사태는 LH 사태대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네. 박영선 후보가 제안해서 우리 국민들도 뭐 한 70% 가까이 찬성한다는 특검. 왜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여론도 아시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도 믿을 수 없지만 네. 경찰도 아직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는 그 안에 특검이 지금 출범하고 어차피 수사하려면 한두 달 걸려요. 그럼요. 최소. 네네. 그 안에 최대한 밝혀내서 검찰보다 더 잘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수없이 많은 노동자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갉아먹는 가장 큰 게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이라든지 네. 기업 자금이라든지 은행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대출 자금 이런 건 다 생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로 네. 하고. 근데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만 몰리면 정말 다 불로소득이고 집값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좁은 땅에서 우리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갖고 와서도 안 되고 갖고 갈 수도 없는 건데 부동산 공개념이 맞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대구 매일신문이라는 데서 무슨 부동산 공개념이 국제다. 네. 국제고 5.18 진압군이다. 계엄군이다. 하면서 시민들 막 종부세랑 재산세로 뭐 마구 때리는 학살하는 그 만평을 실었는데 정말 역사에 대한 감수성, 광주에서 학살당한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무리 TK 지역의 보수적인 지역 성향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사실 TK는 종부세 내는 분들도 거의 많지도 않은데 전국민 5천만 원이면 1%도 안 되고요. 모든 나라가 토지 공개념을 합니다. 모든 걸 시장에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텍사스 전기 요금 폭등 사태도 전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전력회사를 민영화시킨 것도 큰 원인으로 꼽히거든요. 이번에 텍사스 정전 사태에서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봤더니 우리가 목격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탐욕을 먹고자 하는 시장은 결국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파멸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 집값에 대해서 이거 막기 위해서 뭐 15억 이상 시세 15억 이상 집에는 주담대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아왔고 계속해서 대출을 좀 조이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이번에는 세금을 통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 이제 공시지가도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세금이 올라가요. 그럴 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보면 그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종부세는 12월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때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주택자 선생님들은 일가구주택 그럼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얼른 자식한테까지 증여하고 나머지 다 파세요. 세금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팔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너무 나오니까 못 판다. 그것도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들은 가중이 되죠. 다 적용됩니다. 지금 파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 있는 국민들 중에 그러면 이번에 공시가격이나 공시가 현실화돼서 재산세 막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억 미만 공시가 6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오히려 깎아줬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전국적으로 90%나 되고요. 서울에서도 7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이나 경제신문은 이거 선거 앞두고 전 국민의 90%, 서울 시민의 70%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매표행위를 했다라고 비판을 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되면 국민들이 오히려 좋은 정책이라고 맞받아칠까봐 그 말은 쏙 빼고 오로지 일부 종부세 올라간 거.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작년에 28만 명 정도 종부세 냈는데요. 한 40만 명 올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추정치입니다. 왜 여러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6월 1일이니까 6월 1일 다주택 기준이거든요.
맞아요. 종부세 기준은 그 안에 집을 팔아버리면 종부세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집값 떨어지고 본인들도 세금 덜 내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경우에 이제 공익과 사익이 일치하는 거죠.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 본인들 종부세 안 내니까 사익이 늘어났죠. 세금 안 내니까. 그다음에 그 집도 얼마나 많이 그동안 시세차익이 있겠습니까? 시세차익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이 막 매물로 나니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니까. 예, 서민들의 이익도 늘어나고 집값도 하향 안정화돼서 자 본인도 좋고 종부세 안 내거나 완전 떨어져서 좋고 서민들은 집값 떨어졌고 국가 차원에서는 집값이 하향 안정하게 돼서 이런 주거 문제로나 사회 불안정이 줄어드니까 좋고 이렇게 일석삼조의 정책이거든요. 고통받는 다주택자 선생님들 너무 엄살 부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도 최소 다주택이잖아요. 네. 홀세일 다주택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최소 20억 안팎의 분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빨리 집을 내놓으십시오. 6월 1일 전에 팔면 되잖아요. 지금 나와서 집값 떨어지고 지금 실수요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문제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 가격도 인상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이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 이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거다 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52만 명 그러면 전체 국민의 1%가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이것도 추정치 올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폭탄이라는 거냐. 자 재산세도 네. 국민들의 서울에서 71% 국민들의 92%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집에 살고 계세요. 네. 그럼 재산세가 이번에 인하가 됩니다. 서민 감세예요. 쉽게 말해 서민 감세. 그러니까 이건 환영할 일인 거죠. 국민 네. 입장에서는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그렇죠.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경기도에서 10만 원 4인 가족으로 40만 원 받은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서울 시민.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올 10만 원 10만 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경기도도 한 건데 왜 서울이라고 못합니까? 서울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걸 몇 평이라 그럽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준다는 거였는데 기초연금 그게 몇 평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 사회 가야 될 노인 복지 정책이었던 것처럼 네. 이 지금 재난지원금과 1호금은 경기도는 10만 원 받는데 다 지금 못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같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당연히 부산 경남에서도 이런 대책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뭐 김영춘 후보도 빨리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저는 서울은 박영수 후보 10만 원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20-30만 원은 줘서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20만 원이면 80만 원 정도는 받아야지 지금 그래도 숨통이 트이죠.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거 얘기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 내일 전화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추세를 쭉 보면 민주당 강효수 후보 쪽에는 좋지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안철수 씨하고 오세훈 씨의 단일화 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뉴스가 있었구나. 많은 국민들이 그분들이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한 분은 5살 훈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한 분은 안초등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자기 의원들끼리도 한 이야기니까 예. 홍준표 씨도 있었고 같은 야권에서. 근데 이 단일화 너무 웃긴 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이랑 단일화하는 사람도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너무 그래서 기자들 상대로 안철수 씨가 기자간담회 기자 토론했는데 서울신문 박록삼 논설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왜 나왔냐? 네. 정권교차로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왜 서울 시민을 위한 민생이라든지 네. 서민경제 대책은 없냐? 그런 것이 쟁점이다지 자꾸 정권교차하냐?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이겨야? 야당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사회 미래가 없어진대요. 야당이 없어지는데 우리 사회 미래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나쁜 야당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전망컨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LH 사태 분노한 민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민심은 켜켜이 누적된 비리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 정부에서 왜 LH 직원들이 그런 걸 막지 못했느냐라는 분노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거가 여야 모두 단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박빙이 되지 않을까 감히 전망을 해보고요. 네. 이제 오세훈 씨의 내국동 말 바꾸기 의혹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나라를 망한다고 해서 서울시장을 스스로 그만둔 자에게 또
또다시 서울시장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는 광범위한 시민사회나 지식인들의 회의나 비판도 있습니다. 네. 안철수 씨는 서울시장으로서 비전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정권 교체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서울시장 선거를 자신의 득권 발판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예전에 V3라는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거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단 하나도 무슨 구체적 비전을 말한 게 없습니다. 네, 네. 처음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는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정치하면서 10년 넘도록 그런 이야기 제대로 한 걸 못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께서도 다시 국민들에게 저는 대국민 직접 대화 담화나 네. 또는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투기를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정중 사과도 하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 켜켜이 싸운 정말 부동산 비리를 1년 동안 아하. 내가 직접 다 챙기겠다, 반드시 다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런 거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속상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상하시죠. 부산 참여연대가 LCT 비리를 추적해 오다가 LCT 비리를 그동안 묻어버린 자들이 다 윤석열 씨 측근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LCT는 그 자체가 특혜 덩어리였고 특혜 비리고 그걸 자기들이 특혜를 받는 특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 분양권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계약금까지 지금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덮어버린 것이 윤석열 검찰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 세력이 덮었죠. 그래서 부산 참여연대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부산 지역 권력 세력들이 다 유착되어 있는 비리라고 생각되니까 서울중앙지검에 2017 5월에 고발했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다시 그것을 부산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2017년 8월에요. 공수처가 진짜 이런 거 수사해야 되는 거죠.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 원래 공수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검사들의 비리는 검사들에게 경찰에 가든 검찰에 가든 다 덮어버립니다. 술접대 비리 김봉현 그거 덮었죠. 윤석열 씨 사과한다 그랬죠. 그럴 엽당 해놓고 있었으면 사과한다 그랬죠. 왜 사과 아직까지 안 합니까? 이제 재판 시작됩니다. 이번 주였든가. 윤석열 씨 정말 너무 뻔뻔한 사람입니다.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 그랬죠. 막 큰 소리 치고 왜 사과 안 합니까? 왜 사과 안 합니까? 왜 사과 안 합니까? 사과 하고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정치할 생각이었으면 이미 검찰총장 친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만든 것은 그동안 검찰총장 하면서 정치적으로 검찰총장 직위를 악용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한다는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여론이 확인한 거죠. LH 비리 발본색원하고 재발방 대책 제대로 내놓으면요 정부 여당이나 범진보 세력이 선거를 걱정하시는데요 바닥을 치고 민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발본색원하고 특검도 제대로 도입시키고 이해충돌 방지법, LH 방지법, 5법 5개 법이 지금 제출됐는데 그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역시 미적거리잖아요. 그럼 결국 야당이 아무리 방해해서 미적거렸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책임 180석의 책임으로 가는 겁니다.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대책을 내놔서 이 땅에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민간인의 부동산 투기도 근절해야 되지만 일단 그 불법이 아니고 강제로 근절하는 게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불법인 그리고 최소한 윤리강령 위반이고 이해충돌인 공무원, 정치인, 공기업 직원들의 공적 정보와 공적 직위를 악용하고 남용한 부당이득 취득 행위는 영원히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심이 회복되죠. 그래서 그다음에